우리는 암을 바라볼 때 그 암만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암은 또 발병될 수밖에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떠한 암 환자분들이라도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습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정리를 하는 것이 이 암 생존율을 높이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상세포를 정상적으로 되돌려놓는 것은 수술이나 약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것은 반드시 음식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음식은 모든 난치성 안에 받침표를 찍을 수 있다. 의학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률 1위가 암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선 그 암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원인,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겨지는 암도 있고요. 또 환경 오염에 의해서, 또 내가 잘못 먹은 음식에 의해서, 또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또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유방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안에도 여성 호르몬 과다에 의해서 생겨나는 암도 있고, 또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브레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의 이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어떤 문제에 의해서 생겨나는 삼중 음성 이런 요인도 있고, 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 요인에 의해서도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암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가장 그 암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암이 생겨난 가장 큰 저변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분이 생활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스트레스적 이런 요인들,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과 그분이 먹어온 습관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암을 바라볼 때 그 암만 없애면 된다라고 지금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암을 없앴다고 하더라도 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암은 도로 또 발병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학이 어떤 그 완치라고 하고 또 암 치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기본적 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암 사망률이 2위인데 비해 한국은 1위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제 우리 암 환우들을 만나면서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제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어떤 암이 걸렸을 때 의사들이 처방하는 그 항암요법, 이 약과 우리나라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표준 방법에 의해서 수술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손재간이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미국 의사보다 우리나라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조금 더 잘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완치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그만큼이라도 더 회복이 더 좋고 완치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과 마음은 절대적으로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긴장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은 스스로 치료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 예를 들어드릴 때 이런 예를 들어드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에서 도로가 부서지고 집이 부서졌을 때 과연 그 나라는 지금 곤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곤치지 못하죠. 그렇듯이 우리 마음과 여러 가지 어떤 상태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몸은 치유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당연히 누구나 막론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어떤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 문화적 차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에 환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한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암이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환자는 의사한테 이렇게 되묻는답니다. 제가 참 잘못 살아왔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제가 바꾸면서 살아야지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다시 고쳐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나라 분들은 바로 저 살 수 있나요? 제가 살 수 있는 날은 얼마인가요?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제 의사들한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뭐냐면은 두려움 속에서 이 암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암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암을 완치율을 바꿔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암 환자분들이라도 또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했을지라도 진단을 받고 나서 최소한 100일 이내에 이 처음에 그 두렵고 긴장되고 무섭고 했던 그런 감정을 이제 정리하고 빨리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습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이 암 생존율을 높이는 저는 51%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암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조금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한국 사람들이 암을 받아들였을 때는 너무나 긴장하고 두렵고 그다음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마치 이제 이렇게 암을 대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뭐 그냥 괜찮다, 좋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올바르 이제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방향,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굉장히 방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봅니다. 당연히 암이라는 받았을 때 초기에 당연히 그런 어떤 심리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이제 정돈이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이 암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이 우리나라 경우는 너무 길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환자의 판단을 도와주는 주변의 그 전문가들도 부족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간혹 가다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리 때처럼 덤벼드는 어떤 경제적 논리들이 아주 막 이렇게 존재를 하면서 더욱 그분들의 갈등을 부채질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보게 되면서 이런 저런 요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암을 극복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암을 치료하고 암을 방법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이정표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저 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암 치료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고 음식으로 암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저는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내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 또 정신적인 어떤 안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음식을 가지고서 암 환우들의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유방암에는 뭐가 좋나요? 뭐 간암에는 뭐가 좋나요? 폐암에는 뭐가 좋나요?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해오는데 그것을 음식으로 치료는 할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오는 경우를 제가 종종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어떤 음식의 몇몇 가지 재료를 활용을 해서 폐암을 없애고 간암을 없애고 유방암을 없앨 정도의 어떤 물질을 갖고 있다면 왜 그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똑똑한 그리고 그 많은 학자들이 왜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저만 아는 방법, 저만 알고 왜 다른 사람 모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물론 아무리 퍼내도 들어오는 물이 흙탕물이면 흙탕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물이 맑은 물이면 흙탕물은 퍼내지 않아도 머지않아 맑은 물로 변하듯이 우리 몸은 암이라고 하는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왜 암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정상세포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생겨난 암은 병원의 도움에 의해서 이 치료를 받더라도 우리 정상세포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수술이나 약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것은 반드시 음식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음식은 단순히 치료의 보조제가 아니고 음식이라야만 모든 난치성 질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그래서 이 암 치료를 하고 암 치료를 마무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립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암에 걸리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암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들은 이제 암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고 개인의 가족력,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에 따라 이제 이 많은 어떤 다른 양태로 이제 암이 나타나는데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유전적 요인의 경우에는 약 5%에서 10% 정도가 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후천적 요인이죠. 흡연, 술, 그다음에 식습관, 환경 노출, 스트레스 이런 등과 관련돼서 암이 발생되는 경우가 약 90에서 95%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유전적 요인과 관련된 그 암의 경우를 이제 좀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유명한 아주 미인 여배우죠.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검사를 이제 실시를 했죠. 왜냐하면은 그 가족들이 어머니나 이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유방암을 그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유전자, 소위 얘기해서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브라카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막아내는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전자가 이제 돌연변이로 해서 그 암을 막아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됐을 경우에 아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방암이라든가 난소암 이런 여성암이 적게는 40%, 많게는 85%까지 증가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나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사전에 하고 본인한테도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사전에 이제 이렇게 유방을 절제하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알려졌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40에서 85% 대단히 그 위험률이 높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65%에서 15% 그러니까 15%에서 60% 정도의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막아내는 것은 뭐냐? 정상세포를 똑똑하게 하고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시도는 해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여하에 따라서 유전자들이 잘못된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했을지라도 이것을 발현시킬 수도 있고 발현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후성 유전학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이 가족력이 있거나 이제 이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가족이라든가 형제 자매라든가 이제 이런 경우에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상담이라든가 이제 올바른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발현되지 않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그 이제 체크를 해서 위험도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이게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좀 잘 하셔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방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은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물론 상당히 어렵고 난치성이지만 그러나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저는 먼저 강조드리고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초기에 당황스럽고 굉장히 긴장됐던 이런 마음가짐을 늦어도 약 3개월, 100일 이내에 마음의 방향을 이제 가라앉히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개념을 환자 본인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도와주고 있는 가족들이 그 희망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암 환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집은 그날부터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어가서 평상시 먹던 음식 중에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걷어내고 설탕 없애고 기름 없애고 없애고 고기 안 먹고 그리고 갑작스레 채소 갖다 사다가 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집안 분위기를 와 이런 식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게 되면 사실은 환자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가슴에 요동치는 것을 막아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족이 덩달아 이렇게 하면은 된대 저렇게 하면 된대 그것을 환자를 위로하고 환자한테 희망을 주려고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정말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어떤 상황을 제가 자주 보게 되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갑작스레 어떤 이렇게 변화를 시도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우선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그래서 산책을 하고 햇빛을 보고 그 다음에 앉아서 사색을 하고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이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지 되는데 그냥 인터넷을 뒤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다 나면 여기에 수많은 이 방법론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많다는 말은 자료가 없다는 말과 매우 유사한 말이다. 정보가 많다는 말은 정보가 없다는 말과 매우 같은 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수도 없는 방법들이 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왜 현대의학은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있는가? 그런 방법 중에서는 도움이 되는 방법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방법을 그렇게 찾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인가. 흡사 내가 서울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무슨 차를 타고 갈까 뭐를 타고 갈까 이것보다 우선 부산이 어디에 있고 부산을 가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부터 우선 알고 그다음에 가장 내가 선택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이제 이렇게 갔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우리가 이 부산을 방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암에도 똑같은 그런 자세가 강조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강조를 드리지만 정보가 많다는 것은 정보가 없다는 말과 매우 같은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에서 모자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영선 약사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농사도 짓고 또 제가 지은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난치성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골 약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